이재호 전 의원은 숨지 말고 당당히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법정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물관에 있어야 할 정치인과의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이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인 그리고 온 국민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 지역 역시 확진자가 나와서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저 역시 심각한 국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비례대표 불출마는 정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고 현재는 정의당의 부대표입니다. 지난 당직선거에서 당원들이 1위로 뽑아준 최다 득표의 부대표입니다. 저의 2020년 총선 전망은 비례대표 출마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며칠 전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의 개방형 전략, 청년 할당, 사회적 약자 할당, 비례대표 시민 추천 등 총선 전략을 책임져왔던 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6411 버스 그 자체입니다. 6411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 안전점검 기술자가 되고 청소 노동자가 되고 버스 기사가 되어야지 승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례대표 자리는 당원들이 부여한 지도부의 권한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농어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자리를 내주는 것만이 당원들이 허락한 지도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불출마가 사회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불평등 당사자들의 연단이 한 개 더 생기는 것이라면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될 수 있지만 촛불항쟁 이후 나중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비례대표 불출마는 또 하나의 정의당의 총선 전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의 전략에 따라 지역에 출마합니다. 그 전략은 바로 은평을입니다. 이제 당의 총선 전략을 짜왔던 부대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정치 전략을 짜는 은평을 후보가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치적 배청산뿐만 아니라 신기득권 민주당과 선 긋는 총선 그 중심에 은평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최악의 20대 국회, 바로 촛불 이전의 국회를 최선의 21대 국회, 촛불 다음의 국회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넣으며 이게 나라냐 외쳤던 국민들의 외침에 화답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사법개혁도 시작됐지만 내 삶의 변화는? 이라고 묻는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미래통합당, 미래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과거를 위한 통합입니다. 존재 자체가 정치적 배청산의 대상이지 주체일 수 없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넌 것인지 안 건넌 것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무책임한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선거제 개혁을 짓밟아버리는 반정치 정당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미래한국당 해산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미 은평 지역사회에 이재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화다합니다. 이재호 전 의원은 숨지 말고 당당히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법정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물관에 있어야 할 정치인과의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묻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한 국민들에게 보여준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0번의 정책을 내도 부동산 폭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부동산 값은 폭등한다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직화 어디로 갔습니까? 공공 부분에서 시작해서 민간 부문까지 이어지겠지라는 기대를 걸었던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공공부문조차 정규직화를 못하는 초라한 결과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52시간 노동시간 모두 후퇴했습니다. 소득주도 통장, 노동 존중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결정적으로 청년들이 말하는 불공정에 어떤 답을 했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지금 당장을 바라는 청년들에게 나중 다음에 하자는 관성적인 대답,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를 이끄는 386은 이미 신기득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공정사회를 향한 외침에 침묵하는 민주당의 386은 이미 새로운 기득권입니다. 은평을 현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촛불 시민의 질문에 어떤 답을 했습니까? 민주당 구청장 12년 동안 은평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저는 신기득권 민주당 후보와도 선명한 정책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낡은 정치적 패를 청산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가 두 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촛불항쟁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에 대한 답이 있는 정치, 내 삶이 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답이 나오는 정치, 이것이 촛불 이후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드는 선명한 민생 정책 경쟁, 더 강력하고 과감한 개혁을 위한 촛불 개혁 경쟁을 하자고 민주당 후보에게 과감히 제안합니다. 무지개 시민선대의 발족을 통해서 지금 당장 입법 판을 가는 개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의 바로미터는 무당층입니다. 그동안 무당층은 진보 보수에 속하지 않는 중도를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정치 무관심층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오늘 무당층은 다릅니다. 촛불항쟁은 새로운 무당층을 창출해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치인들의 호명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국민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새롭게 자신을 정치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는 청년, 여성, 플랫폼 청년 노동자, 세입자,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호명하고 많은 수준의 정치를 넘어 정치의 본무대로 이분들을 당당히 세워내겠습니다.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분들과 무지개 시민선대위를 발족하겠습니다. 은평의 무지개 정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3대 입법, 판을 가는 3대 개혁을 전면에 걸고 은평의 선거판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민 캠프가 은평 무지개 정치 플랫폼이 되게 하겠습니다. 누구 것을 빼앗아야 이기는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제로섬 정치가 아니라 더하기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은평의 청년,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세입자 바로 무지개들의 편에만 서겠습니다. 무지개 시민선대를 통해 그동안 나중에 하자는 말로 입법 시도 문턱에서 좌절됐던 입법을 지금 당장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입법을 책임지겠습니다. 늘 뒤로 밀렸던 차별금지법, 기후공황특별법, 청년사회상속제와 같은 지금 당장 3대 입법을 책임지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완전 폐지 특별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지방선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정치의 판을 가는 정치개혁 3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 제한, 보유세 대폭 인상, 재벌 부동산 투기 전면 금지를 추진하여 찔끔찔끔 부동산 핀셋 정책을 심판하고 부동산 투기를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부동산 투기형 3법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세입자가 계획갱신의 주인이 되는 세입자 계속 거주권, 정부가 통제하는 임대료를 통한 공정임대료 제도, 세입자도 조합을 만들어 집주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세입자 조합법 같은 세입자 권리 3법을 반드시 도입해내겠습니다. 말로만 법을 만들어줘도 아무런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못 가져왔던 정의당식 민생 3법을 책임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지원법, 도시재생특별법, 중소상인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국가책임자와 같은 민생 3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 주민 여러분, 또 다른 은평은 가능합니다. 무지개 도시 은평, 세입자 도시 은평, 녹색 도시 은평을 시작합시다.
한국의 서민들의 삶의 축소판, 집 가진 사람보다는 세입자가 많은 곳, 청년과 여성,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어김없이 살고 있는 곳이 은평입니다. 그래서 늘 전국의 총선 결과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곳. 그래서 국민들은 은평을 지역의 선거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은평, 은혜가 평등하게 내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은 은혜가 평등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불평등을 감내하는 곳입니다. 늘 처음이 아니라 나중으로 밀리는 지역, 서울의 마지막 정착지가 된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은평 주민은 평등을 선도하는 주민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서울의 허파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해온 생태 도시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서로 협력해오면서 안정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도시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무지개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갑시다. 세입자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갑시다. 녹색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이 또 다른 세계를 꿈꿨듯 또 다른 은평을 향한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김종민을 은평의 전략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